안녕하십니까. 일반기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4년도에 시험이 좀 바뀌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마지막 차 시험은 이제 끝났죠. 자, 그 시험이 끝난 이후에 내년에 첫 시험입니다. 2024년도부터 보시면 현행의 일반기계로 되어 있던 요 5과목이 일반기계사라는 명칭은 그대로 있는데 4과목으로 줄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문제였잖아요. 100문제였던 게 80문제로 줄으면서 시간 또한 이제 줄었어요. 원래 이제 100문제를 갔을 경우는 150분 동안 시험을 봤다라면 이제 80문제로 줄어들면서 120분으로 줄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작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간 부분도 잘 나눠서 해줘야 되겠죠. 그럼 왜 이 부분이 바뀌었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기계기사하고 기계설계기사하고 합쳐졌다라는 이제 말로도 많이들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합쳐진 것보다도 솔직히 기계설계기사가 이제 흡수가 됐다. 이런 부분의 표현이 조금 더 맞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기계기사는 1, 2, 4회에서 3번을 봤어요. 1년에. 근데 이 기계설계기사는 2회에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기계기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그 클래스가 시험을 봐요. 1년 동안 본다라면. 근데 기계설계기사 같은 경우는 정말 설계를 전공하고 싶고 설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아니라면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는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원도 보면 100몇 명? 20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면 뭐 산업인력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이번에 이제 24년도부터 한 1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합쳐버린 거죠. 합치면서 얘기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합쳐갈 것이냐, 어떤 부분의 과목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굉장히 의견이 부분했는데 최종안이 나왔죠. 지금 현재 출제 기준 뒤에서 잠깐 제가 보겠지만 보면 이 지금 재료역학 이 부분은 그대로 돌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계설계 기사를 공부하셨던 친구들한테는 뭐가 없었냐면 이 연력학하고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 기계 기사에 있었던 과목은 단 한 과목도 없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기계설계 기사에 있던 과목 중에 한 2과목 정도가 추가가 돼서 들어왔다. 그러면서 문항수는 줄었잖아요. 그렇다면 난이도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 문의 시점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보시면 기계 제작법도 여기 있고요. 기계 설계에 대한 부분은 여기만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기계 설계. 기계 재료는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기구학하고 CAD 기계 설계만 갖고 있었어요. 동력학 얘만 갖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일반 기계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준비했던 게 훨씬 더 많았죠. 그죠? 그 친구들은 크게 부담될 게 없어요. 기존에 공부했던 거에서 뭐만 하면 돼요? 기계 설계에 대한 부분하고 CAD, 기계 제도 부분이죠? 이 부분만 조금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면 오히려 좀 더 좀 편안하게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갑니다. 근데 난이도는 올라가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조인이 되느냐 이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4개로 바뀌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처음에 대한 부분에서 근데 이게 세부 목록표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기계 기사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이제 조금 이제 달라졌잖아요.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공존행동이라고 하는 기사에 대한 부분에 이 일반 기계하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면접 과목이 좀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존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과목이 바뀌어버리면서 면접 과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뭐예요? 그냥 일반 기계 기사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해서 들어가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2개를 합쳐서
요 과목에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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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1과목에 대한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과목은 그러니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든지 기계설계산업기사라든지 뭐 기계설계기사를 공부를 했던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요. 물론 일반 기계기사를 하기 전에 기계설계산업기사나 전산응용 기계제도를 공부하신 친구들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 과목이에요. 뭐냐면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두 가지예요. 그냥 기계, 제도에 대한 부분, 기계, 설계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하겠다. 거기에 뭐 유압기기, 그러니까 유공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보면 그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유공압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유압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요. 유압기기. 기기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과목에 대한 부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제도와 설계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이제 통칭이겠죠. 기계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KS 규격은 무엇이고 용지의 규격은 뭐 이런 쪽하고 기본적으로 체결 설계에 대한 부분들, 나사, 뭐 쿼터, 키 이런 부분에 대한 하중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여긴 뭐 10문제 이렇게 봐버리면 20문제가 되잖아요. 이 두 부분에서 10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중점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가야 됩니까? 이 부분하고 여기 설계 쪽에서도 이제 도면을 그리는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계 설계 실무로 바뀌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혼동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거 실기 때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면 기계 설계 실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예전에 뭐였냐면 여기에 해석이었어요. 유동 해석을 시키고 그 부분 내에서 뭐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석 구조를 만들어라. 이게 기계 설계 실무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은 실기에 대한 부분의 해석에 대한 게 아니라 도면의 해석 쪽으로 좀 많이 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제도, 설계, 유압기기가 합쳐져서 1과목이 된 겁니다. 1과목이. 그러니까 여기 있던 재료하고 유압기기가 나눠졌어요. 보시면 이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동등해요. 말 그대로 기계 재료하고 제작법이에요. 제작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가 되겠죠. 기계 재료에서 두 개니까 이거 10문제 나올 거고요. 기계 제작법에서 10문제 나오는 거예요. 10문제. 응?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다 있었잖아요. 여기에 제작법 있었고요. 여기 제작법 있었고요. 여기 재료 있었고 여기 재료 있었단 말이에요. 둘 다 가지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겠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시험을 볼 때 가장 많은 점수, 우리가 이거 아시잖아요. 80문제면 80문제에 60점이라고 하면 48개를 맞춰야 돼요. 이 두 과목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뒤에 부분은 구조 해석과 연료체 해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기가 아무래도 1, 2과목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말 그대로 구조 해석은요. 구조 해석도 우리들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에요. 여기. 첫 번째가 기계 동력학이에요. 동력학. 동력학은 여기 있던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일반 기계에 있던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재료역학이에요. 구조 해석이 다른 게 아니고요. 재료역학이 들어가 있어요. 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재료역학에 대한 부분.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가냐면 구조 및 진동 해석이에요. 진동에 대한 부분들, 주파수에 관련된 부분들. 그냥 그래 봐야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정적 구조 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적 구조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간다면 자, 재료역학에서 제가 볼 때는 재료역학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고 요거 두 개 합쳐서 한 10문제. 그중에서도 비중은 조금 더 동력학 쪽에 많이 가지 않겠냐라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료역학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세 번째, 그러니까 구조 해석은
이렇게 세 과목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열 유체는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얘가 다 갖고 있어요. 일반 기기에 있던 부분들에서 그냥 공부하셨던, 그러니까 삼역학은 하나도 빠지지 않은 거야. 참 이거 좀 빠졌으면 참 좋겠는데 삼역학은 어떤 것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 기자니까 삼역학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인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4과목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연력학, 유체역학,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CFD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유동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동해석 기초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에 대한 부분. CFD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유동해석의 기초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열응력 및 유동해석이라 그래요. 열응력 및 유동해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름 자체가 열응력이야. 막 확실하진 않겠지만. 자, 근데 유체역학은 뭐예요? 여기에 유압기기도 사용이 되거든요. Q는 AV하고 매일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외쳤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그죠? 이 유체역학에 대한 부분은 흐름에 대한 부분, 연력학도 어떻게 보면 유체역학의 하나의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에 대한 부분들, 흘러가는 유체에 대한 부분들은 액체, 기체, 고체 모든 다 해당이 돼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중점은 얘는 여기서 한 10문제 본다는 거고요. 이거 두 개 합쳐서 한 10문제. 그렇다면 7대3 정도 되지 않겠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구조해석에도 따진다라면 해석 쪽에 한 3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동력학 쪽에 뭐 한 7 정도 준다든지 아니면 5대5도 동력학도 그렇게 많은 집중을 안 했었으니까 5대5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나눠지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도, 설계, 유압기기, 재료, 기계 제작법 그대로 가는 거고요. 구조 해석에서는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동력학, 재료역학, 그리고 우리가 있는 부분에 기본적인 정적 구조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구조 및 진동 해석이 여기 들어가고요. 연력학, 유체역학 들어간 부분의 마지막에 뭐예요? 열 및 유동 해석. 그러니까 해석 부분은 솔직히 문제 될 게 내려고 맘먹으면 되게 어려워요,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도 있어요. 요새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이제 3D를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3D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에 대한 부분을 열을 주게 되면 어떻게 휘고 얘가 어느 정도 되면 굽힘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 얘는 무엇이고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되고 이 명칭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문제를 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1회차 문제가 좀 나와봐야 조금 더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이 과도기로 바뀌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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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까요? 자, 우리는 48개를 맞춰야 돼요. 그죠? 48개인데 각 과목에 8개 이하는 무조건 탈락이야. 아시잖아요. 산업기사부터 과목당 40점 미만에 대한 부분은 탈락이 돼. 그럼 일단은 여기에서든 모든 과목에서 8개는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그래봐야 48, 32잖아요. 32. 자, 몇 개 부족해요? 16개가 부족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 16개 이상은 더 맞춰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자, 여기서 많은 점수를 갖고 와야 된다 그랬죠. 최소 제 바람은 여기서 12개에서 15개 정도씩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좀 얘기가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12개, 여기서 12개 맞추고 12개 맞추면 24개잖아요. 24개에 16개를 합치면 40개요. 그래도 아직까지 4개가 부족해. 그렇잖아요. 8개가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어디 동력학이나 재료학에 여기서는 어쩔 수 없지만 유체역학에
그죠? 여기 이제 재료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이런 쪽에서 역학 쪽에서 해석보다는 역학 쪽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렇다면 1, 2과목에서는 반드시 고득점을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1과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복합형 실기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줘요. 왜냐면 이제 바로 넘어가겠지만 그 부분의 실기에 대한 부분에 도면을 그리시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 제도의 기본적인 부분의 이론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갖고 있지 못한다면 도면을 그리실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실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다면 자, 실기로 가볼게요. 실기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볼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참 분분했어요. 이게 기계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산업기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계설계 기사에 대한 부분의 유동해석 기사 오픈북이었거든요. 그쪽은. 그러니까 기계설계 기사는 오픈북을 주고 그 부분 내에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적인 부분에 낭비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1회 때부터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자, 보세요. 필답형, 요거부터 갈게요. 필답형 실기 시험은 시험 방법, 시험 시간, 배점은 변경사항이 없다. 그럼 이건 무슨 점이야? 50점이란 얘기예요. 50점. 변경전에 대한 부분에 작업형에 대한 부분도 몇 점? 50점이야. 5시간. 그러니까 결론은 필기 2시간, 실기 5시간. 그러니까 필답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2시간 주고요. 필답형, 작업형이 되니까 필답형이 2시간, 그 다음에 작업형이 5시간을 시험 보겠다. 자, 그런데, 그러면 50점, 50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필답형에서 고득점하고 이쪽에서, 여기서 2D가 40점, 3D가 10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좀 얻어서 뭐 극적으로 단적으로 그냥 아예 딱 얘기해서 여기 100점 맞고 여기서 그냥 도면 한 10점 맞고 나서 내가 합격하겠다. 이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제 제가 확언하건대 실기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돼. 도면 작업을 안 하시면 이 시험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왜? 자, 보세요. 기존의 시험 방법은요. 기능사나 크게 산업기사는 좀 다르다. 산업기사는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게 좀 추가가 됐으니까 기계설계 산업기사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의 과제 도면, 이건 조립도예요. 과제 도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립도에서 3개나 5개, 그러면 본체, 동력으로 보면 본체, 뭐 커버, 축, 뭐 이렇게 나오든지 거기에 좀 더 간다라면 뭐 V벨트나 기어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나오든가 아니면 이제 지그 쪽으로 가면 뭐 베이스, 블럭, 고정 블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 뭐 이런 식으로 대해서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려라 이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얘네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실기도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뭐 기능사부터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동력만 나오길 기대할 거야. 난 동력만 나오면 자신 있어. 나 근데 지그 나오면 포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걸리겠지 뭐. 왜? 기능사든 뭐 산업기사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여섯 번 정도 되고요. 2년이니까. 정말 운이 없지 않은 이상은 뭐 기능사 같은 8번 보니까 그중에 한 번은 동력이 걸리지 않겠냐? 난 이것만 무조건 팔 거야.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공구나 지그 쪽, 드릴 지그, 리밍 지그 이런 지그 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 들고 나오는 거야. 나는 온리. 아니면 반대로 가시는 분도 있지. 야, 동력 갔더니 KS 규격이나 막 보기 너무 힘들어. 나는 투상 조금 되니까 그냥 치공구나 지그 쪽에 몰빵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안 돼요. 일반 기계는. 일반 기계는 그렇게 공부하셔는 10점 얻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3D를 10점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보통적으로 2D 도면을 그리는 게 5개라 그러면 3개 정도가 3D가 되고요.
3개다 그러면 2개 정도가 3D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3개로 따졌을 때요. 3개로. 그러니까 5개를 2D 5개를 주고 얘에 대한 부분을 3개로 그린다라고 따지면 10점이면요. 3점, 3점, 4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돼요. 2개를 다 그렸다라고 해도 왜? 자, 보세요. 여기는 과제 도면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2개예요. 2개. 과제 도면 자체가 2개예요. 2개의 과제 도면을 제시하여 결론은 조립도를 2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력만 주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동력, 뭐 지그, 치공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기능사 쪽도 계속적으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좀 바뀌고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재작년인가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에 나온 부분 중에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다, 바뀌었다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처럼 점점 이름 자체도 그렇고 뭐 도형 자체도 투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동력이 하나가 나온다라면 플러스 치공구나 지그나 같으니까요. 지금 말로는 치공구는 원래 이제 그 공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부분을 치공구라고 얘기하는데 작업을 더 이렇게 붙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가지 다를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합격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서 한 개당 하나에서 3개 제품이고 전체가 3개에서 5개가 되니까요. 3개는 거의 나올 일이 이거 3개가 나온다는 건 정말 치공구 줬을 때요. 지그 줬을 때야. 동력 전달 장치가 들어갔을 때는 제가 볼 때 본체 축은 안 빠지거든요, 이거. 그럼 벌써 2개잖아요. 그러면 4개나 5개요. V벨트나 기어가 선택사항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동력 전달 장치는. 아니면 여기에 스프로킷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3개, 여기에 2개예요. 2개가 합쳐진다면 그럼 5개잖아요. 5개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자, 5개에 40점이면요. 하나당 몇 개예요? 8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8점. 완벽하게 그려내야지만. 그죠? 완벽하게 그려내야지만 얘에 대한 부분에 8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를 포기했다 그래서 난 3개의 동력만 했다 그래서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만점을 맞았을 때의 얘기예요.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맞는 점수가 30점에서 잘 봐주신 분들이 40점이거든요. 안 되잖아요. 여기서 3개의 3파는 24하면 겨우 30점에서 맞췄다가 40점이면 겨우 되겠지만 동력만 공부해서 24점이 됐어. 완벽하게 했어. 그런데 작업에 대한 부분들의 대상에 대해서 아예 없다라고 하면 점수를 주겠냐고요. 그렇게. 얘네들이 그렇게 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빌어서는 안 된다 얘기야. 나 동력만 나와라. 치공구만 나와라. 한쪽만 뭘 막 공부해서는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제가 실기에 이 실기 촬영해 놓은 부분에 보시면 뒤에 그쪽에 제가 편심도 넣고 동력도 넣고 지그도 넣어놓고 또 프로그램도 2개로 해놓은 이유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미리 하셔야 되고요. 여기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하공차, 표면 거칠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에 끼워 맞춘 공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 있냐? 앞에 있는 1과목에 들어가 있는 기계제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는 실기 같은 경우는 필답형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실기의 도면까지 공부를 하셔야지만 돼요. 필답형은 그냥 기본적으로 변경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시는데 그 부분 내에서 점수가 아무리 고득점을 하더라도 실기 공부를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돼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부분들을 기억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필기에 대한 부분 여기 이제 큐넷에서 나온 거잖아요. 보시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거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듯이 볼게요. 기계 제도 및 설계의 춘항수가 20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도면 작업에 대해서 좌표계 투상법 여기에요. 요거 보시다시피 치수공차, 기하공차, 표면 거치기, 끼워 맞춘 공차가 전부 어디 들어갑니까? 실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실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모델링 작업에서 생성 여기 부분도 CAD에서 사용되어야 되고 인벤터나 솔리드웍에서 사용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계 검토 요소 종류와 정밀도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다? 이거는 기계 제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결 요소 설계, 동력 전달 장치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체결은 나사, 키, 핀, 쿼터 어디 들어가요? 이것도 들어가요. 나사, 키, 콤포터, 리벳 이런 것들. 축이음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커플링하고 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클러치에 대한 부분 두 가지에 들어가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서요. 체결 요소부터 보시면 자, 그다음에가 없잖아요. 여기까지잖아요. 베어링, 캠, 벨트, 기어 여기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위에서 여기까지가 기계 설계인 거예요. 설계. 자, 그다음에 여기가 유공합 시스템 저희가 이거 유압기인 거예요. 이게. 유공합의 기초. 유공합의 기초에 뭐 파스칼의 정의가 시작이 되겠죠. 그죠? 그 부분. 하역 작업에 대한 부분, 펌프, 밸브, 액추에이터, 뭐 공합기계라든지 회로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기본 설계에 대한 것들에 유압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 부분까지 해서 20문제라는 얘기죠. 보시다시피 내용으로 보면 어디가 많아요? 자, 여기가 이만큼이 합쳐진 거와 요만큼을 봤을 때 자, 1, 2, 3번이고요. 4, 5, 6번 해가지고 지금 두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1, 2, 3번에 대한 부분의 기계제도는 10문제 가까이는 확실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요. 체결 요소 설계에 대한 부분은 여기와 여기에 양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두 개의 연결장치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내에서 6대4가 되든 6대4가 되든 7대3이 되든 그렇게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자 기계 재료 및 자 요소잖아요. 여기 다 여기까지 재료예요. 여기까지 기계 재료 이만큼 이에 대한 부분의 제작법 여기 절삭가공 여기까지가 제작법이에요. 자 어느 쪽이 맞나요? 번호로만 볼게요. 번호로만 보면 얘 번호 하나 줬고 얘 번호 두 개 줬잖아. 위에 부분이 뭐라고요? 이게 기계 재료예요. 재료고 여기 합쳐가지고 기계 제작법이야. 제작법. 자 당연히 제작법이 많죠. 많을 수밖에 없어. 선반 밀링, 연삭, CNC, 뭐 MCT 뭐 쫙 있잖아요. 그 기계에 대한 부분 그거 다 설명해야 돼.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가 다 나와야 돼요. 재료 적진 않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 요것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뭐다?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실기에 써야 돼요. 실기에 표절 안에 쓰게, 아니, 부품 안에 쓰게 돼 있잖아요. 축은 뭐 SCM435를 쓰겠다. 우리가 본체에 대한 부분에 주물품이다. 그러면 GC250을 쓰겠다. 이런 재료를 선택해야 돼. 그래야 또 뭐가 나와? 표면 거치기가 선택돼서 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에서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봤을 땐 10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재료 쪽에서 10문제, 제작법에서 10문제. 제가 볼 땐 여기를 놓줘야 돼요. 여기는 실기하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 제도 쪽에서라든지 제가 마냥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만점을 맞아야 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이 재료에 대한 부분하고요. 재료와 기계 제도는요. 저는 10문제 다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부분에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해석을 봤을 때 보시다시피 덕하니 요만큼 재료 각 나왔고요. 진동 해석이 요만큼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이제 정적 해석이거든요. 근데 해석이라고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보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진동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바에 대한 부분, 흔들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 가지고 제일 많이 CFD라든지 이런 걸 제일 많이 하잖아요. 보호 해석이. 그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료 역학이 여기까지거든요. 이만큼. 동력학은 기계 진동까지 합쳐서 이만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재료 역학은 양이 이만큼이에요. 자, 요만큼 내용상으로 보시면 돼요. 내용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나눠볼 수 있는 건 내용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진동은 어차피 동력학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평행이나 스프링 합성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잖아요. 동력학에. 그렇다면 재료 역학에도 들어가 있다면 요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 요거와 요거겠죠. 기계 진동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론에 대한 부분에 자유도, 단순, 주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어느 쪽에 재료역학에서 열 문제는 거의 확정이지 않겠냐. 그죠? 열 문제는 거의 확정이에요. 재료역학에서는. 이만큼 나와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구조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재료 해석을 주 포커스로 공부를 하셔서 20문제 중에 최소 8문제인 거니까 많이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체역학에 대한 부분 보시면 유체역학의 여기에서 유동 해석이잖아요. 여기 해석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CFD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안 나와요. 해석의 모델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만큼이야. 근데 열역학, 유체역학은 기본에 있던 것들이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열역학, 유체역학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열역학보다는 유체역학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전공적으로 여기 8개, 여기에 대한 게 5개잖아요. 여기 숫자로 제가 이거 어디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똑같은 건데 자, 밑에 보면 유체역학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내일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꼭 뭐 숫자가 많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집어넣겠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서 한 문제씩만 뽑아둔다 그래도 4문제, 7문제 이것만 벌써 10몇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비중적으로 따졌을 때 조금 더 이쪽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과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작업 중이에요. 거의 이제 촬영해서 끝낼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잘 해서 필기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실기는 적용 기간은 벌써 나왔어요. 2년이라고 나왔지만 실기에 대한 부분은 원가 계산 제작의 직무이고요. 쭉 나왔는데 여기 보시죠. 동력 전달 요소를 기계 충독시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고객용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다 설계하겠다는 얘기죠.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도 규칙 2D 독선을 자면하고 가공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얘기는 3D를 이용해 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 얘의 비중값이라든지 물성치 뽑겠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절개에 대한 부분에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더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단순과 복합 대용을 생성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2D, 3D 다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완전하게 실기는 복합형은 그대로기 때문에 복합형에 대한 건 아예 얘기가 언지도 안 해놨어요. 지금 현재 보면. 자, 그래서 필답형은 기존에 똑같으니까 2시간 가고요. 작업형은 5시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험 보는데 똑같지만 2개 준다는 얘기예요. 2개를 주겠다라고 해서 보시면 그냥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요소 재질 선택하고요. 재질 검토하고 열 처리 넣어야 되니까 검토 쭉 나왔잖아요. 이거죠. 자, 체결 요소 설계. 해결 요소라고 하면 뭐 나사, 키, 뭐 축이용, 커플링, 뭐 베어링 많잖아요. 그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동력 전달 요소. 동력 전달에 대한 치공구, 유공합 시스템에 대한 부분, 뭐 2D 도면 작업, 도면 검토, 형상 모델링 작업, 2D, 3D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는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가 좀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조금은 시간적으로 공부를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년도 준비에 대한 부분들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잘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큐넥 가시면 다 있어요. 이건 떠 있어요, 이미. 실기에 대한 부분하고 필기에 대한 부분에 출제 기준이 있으니까 찬찬히 잘 뜯어 보셔야 되고요. 뭐 거의 제가 설명드린 것만 잘 들으셔가지고 기억하시면 그대로만 공부하시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공부들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